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사업 대상자 선정이 허술하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원도가 대상자 선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행기관을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시책 등을 안내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1,300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관리사 혼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 인원을 확보하려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쳐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기준이 안 되죠. 그냥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체크해서 만들죠. 점수를 만들어요. 확인을 안 하죠. 대상자 선정 문제가 불거지자 강원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된 강릉 지역 서비스 대상 어르신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을 이달 말까지 전수 확인하고 다른 시군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1월 7일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 생활관리사 현황 조사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자 선정의 부정사항이 밝혀지면 사업 서비스 수행 기관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하게 대상자를 조사했다거나 수행 기관에서 운영 위반 사항을 했다든가 이런 적발이 됐을 때는 수행 기관을 교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돌봄 대상 노인에 대한 선정과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10,000명이 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운전 졸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고 운전을 졸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면허를 반납하는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 한 SUV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40대 집배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주차를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벽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모두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와 관련된 사망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교통사고는 점차 줄었지만 반대로 노인 사고 비율은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자 아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렇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고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납하는 건 원칙이지 그게. 강원도 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은 2015년 56명에서 지난해 454명까지 늘었고 올해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지난해에만 반납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운전을 포기하게끔 유도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도 그런 정책에 동참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도에서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화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작년에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요 대책은 추진도 못한 채 아예 계획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사만삼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미세먼지는 일상화됐습니다. 작년 도내 발효된 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55건으로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평창에 측정소가 새로 설치되면서 전년보다 12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17개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20곳이 구축됐고 횡성 버스 승강장에는 도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춘 대피소가 설치됐습니다.
PM2.5를 만족하는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나왔을 때 이쪽에 대피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주요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문자 메시지를 서비스한다는 계획은 행안부가 긴급재난에 준하지 않는다고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를 먼저 태우는 옐로우 패스는 온라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협약을 맺어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지역적 특색이 달라 필요성이 없다며 무산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책부터 발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의 원인과 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이 필요한가, 특히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의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강원도는 기존 대책을 수정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눈 내리는 국립공원 풍경은 겨울에만 접할 수 있는 절경이지만 지금까지는 입산 통제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부터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도 일부 구간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태백산 국립공원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자 국립공원 사무소가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도립공원 일대는 눈 내리는 산을 올랐는데 국립공원으로 바뀐 뒤 입산 통제되면서 등반객들과 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등산로가 완만하고 짧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태백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7년 태백산 등산객 60만 명의 55%, 지난해 68만 명의 49%가 1월에서 3월에 찾을 정도로 겨울산의 매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부터는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저지대와 사찰 주변, 안전이 확보된 설경 명소 등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개방합니다. 예전에 겨울 여행을 올 때는 이 태백산 쪽에 눈이 많이 내려서 들어오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은 이 얕은 쪽에는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태백산의 경우 천재단이나 반제, 망경대, 백단사 등 5개 구간 12.1km를 대설주의보 때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유일사 단골 코스 그리고 검룡소 코스에 대해서 대설주의보 시에도 탐방로를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또 태백산 외에도 설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등 도내 국립공원 8개 구간 32.7km도 개방됩니다. 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안전 조치도 많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상권에 많은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탐방로가 개방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기관들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대비하고 지역 상가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안전을 홍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20cm 이상, 산지는 30cm 이상 내리는 대설 경보가 발령되면 기존대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의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을 놓고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본격적인 사업은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세먼지 차단 숲이 착공되는 등 가시적인 사업들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미군 기지였던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5년 폐쇄됐습니다. 이후 환경 정화 작업과 부지 매입 등을 거쳐 2016년에야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축구장 80개를 합친 크기만큼 넓은 59만 제곱미터의 캠프페이지는 도심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땅이다 보니 활용 방안을 놓고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제안과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옛 캠프페이지 땅에 올해부터 생태와 문화를 테마로 한 각종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를 시민들 뜻대로 대규모 복합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캠프페이지 부지에 15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이 들어섭니다. 춘천의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을 올해 첫 삽을 띄게 될 거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가 호수와 산, 도심을 잇는 북서풍의 바람길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150억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1헥타르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 168kg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캠프페이지에는 창작 종합 지원센터와 공연 광장, 생태 습지와 음악 분수, 숲속 놀이터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민 80%가 공원 조성을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 기대에 맞는 시설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강원도의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가 지난해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마트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총 매출이 2017년보다 28억 원, 30% 증가하는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마트는 봄나물과 여름 보양식, 가을 설렘 아이템 등 600회에 이르는 특판 이벤트와 기획전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동물이 5,3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동물이 모두 5,333마리이며 이 가운데 87%가량이 유기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073마리로 가장 많았고 강릉이 855마리, 이어서 춘천이 615마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 지원자 중 18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일반고 전형에는 전체 모집 정원 5,420명에 5,769명이 지원했고 이 중 지원자와 정원의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는 180명입니다. 불합격자는 정원이 미달된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고 배정 결과는 오늘 18일 오후 4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경기장의 전면 복원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한 가리왕산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 자료를 내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경기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 전면 복원을 조건으로 설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했고 올림픽이 끝난 현재 시설을 존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정선군 등은 올림픽 시설 활용과 레거시 복원 차원에서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8도, 영서 지역은 1도에서 3도, 강원 산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철원과 화천, 인제와 양구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태백시가 제26회 태백산 눈축제를 앞두고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 230곳과 공중위생업소 81곳으로 오늘 16일까지 친절 교육과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제26회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 연못 등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릉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월 말까지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지난 2017년 5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 성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속 놀이터 이용과 꽃 편지 만들기, 아로마 테라피, 온열 치유 등이며 놀이와 체험을 통한 심리적, 신체적 이완과 스트레스 회복이 목표입니다. 정선군이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대상 마을을 모집합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마을 회관 등의 취사시설이 있고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곳으로 올해는 10개 마을에서 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에 조리원을 고용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강원FC의 2018 시즌 K리그 전체 입장 수입이 12개 구단 중 11위에 그쳤습니다. 국군 체육부대인 상주 상무가 12위인 점을 감안하면 강원FC의 입장 수입은 사실상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강원FC 2018 시즌 K리그 전체 입장 수입은 2억 1,13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